가끔 그런 순간이 찾아오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요. 무언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냥 이유 없이 허전하고 아무리 주변이 시끄러워도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게으른 걸까? 열정이 사라졌나? 삶의 의미를 잃은 건 아닐까? 하지만 사실 공허함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공허하다는 건 내 안이 잠시 멈춰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상과 나 사이의 연결이 느슨해졌다는 표시죠. 그럴 때 억지로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잠시 멈춰서 그 공허함이 말하고 싶은 게 뭔지 들어보는 게 먼저예요. 공허함은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이제는 다른 방향을 보고 싶다. 그동안은 남들이 정한 길을 걸었지만 이제는 내 길을 찾고 싶다. 이런 마음의 신호를 알아채면 공허함은 더 이상 적이 아니게 됩니다. 그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니까요. 공허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허할 때 무언가로 급히 채우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쇼핑을 하거나 영상을 보거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죠. 하지만 그것은 잠시의 위로일 뿐 공허함의 근원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진짜 해결은 있는 그대로 느끼기에서 시작됩니다. 공허함을 느낄 때 지금 나는 비어 있구나. 내 마음이 쉬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억지로 달래지 않아도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회복은 이미 시작되고 있거든요. 공허함은 종종 삶의 리듬이 깨졌을 때 찾아옵니다.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이 따라오지 못할 때요. 그래서 그럴 때는 리듬을 다시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듬이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햇살을 받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일상적인 행동들이 삶의 박자를 만들어줍니다. 공허할 때일수록 일상의 작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책을 한 장 읽고 산책을 하고 식물을 바라보는 그런 단순한 일들이 조용히 마음의 균형을 되찾게 합니다. 삶의 의미는 거대한 목표나 성취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루틴 안에서도 충분히 발견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건 공허함은 결핍이 아니라 전환기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잃어서 비어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빈 공간이 언젠가 새로운 의미로 채워질 테니까요. 공허할 때는 오히려 큰 결정을 내리기보단 잠시 머물러 있는 게 좋습니다. 조용히 시간을 두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그 속에서 진짜 원하는 게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삶의 의미는 사실 찾는 것보다
깨닫는 것에 가깝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야만 의미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시 바라보는 순간에 의미가 생기죠. 예를 들어 매일 마주치는 익숙한 풍경이 어느 날 문득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 속에서 아, 이게 사는 거구나 하는 작은 깨달음이 생깁니다. 삶의 의미는 그런 찰나의 순간 속에서 조용히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허함을 느끼는 시기는 결코 불행한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솔직한 시기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기죠. 겉으론 멈춘 것처럼 보여도 내면은 이미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요. 공허함을 빨리 벗어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시간조차 당신의 삶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그 안에서 얻은 고요함은 훗날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로 전해질 거예요. 공허함을 느낄 때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하는 건 내 안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나를 바깥으로 끌어당기죠. 비교와 경쟁, 타인의 시선, 성과와 목표들이 나의 중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공허하다는 건 그 중심에서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는 세상을 향하던 시선을 잠시 거두고 자신을 향해 돌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했는지, 어떤 순간에 마음이 편안했는지를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에요. 텅 빈 마음에 억지로 타인의 기준을 채워 넣으려 하지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 한 문장을 천천히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공허함은 마음의 갈증과도 같습니다. 그건 단순히 외로워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살면서 나답게 살고 있지 않다는 깊은 내면의 감지에서 비롯되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데 안쪽에서는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공허함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공허함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틈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이 나를 멀어지게 했는지, 그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삶의 의미를 되찾는 길이 됩니다. 그 답은 거창한 데 있지 않아요. 의외로 아주 단순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창밖의 어둠을 바라볼 때, 한 잔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숨을 고를 때, 그 순간에도 삶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무언가를 잃었을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그 자체에서 서서히 피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 미세한 피어남을 느낄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허함은 우리에게 멈춰서 들으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조용히 앉아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조용히 숨을 느끼며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세요. 그 단순한 순간에도 삶의 의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공허함은 그 사실을 잊었을 때 찾아옵니다. 삶의 의미는 찾아야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흐르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 공허함은 저절로 사라지기 시작하죠. 공허함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단절시키려 합니다. 누구와도 이야기하기 싫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 연결은 꼭 사람과의 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책 한 권과의 연결, 음악 한 곡과의 연결, 혹은 바람과 나무와의 연결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수많은 연결점이 있고 그중 하나라도 다시 느껴지는 순간, 공허함은 조금씩 옅어집니다. 공허함은 때로 무의미한 반복 속에서 커집니다. 매일 같은 일을 하지만 그 일이 더 이상 마음에 닿지 않을 때 삶은 흑백처럼 느껴지죠. 그럴 땐 작은 의미를 심어야 합니다. 작은 의미란 누군가를 돕는 한마디, 스스로를 위로하는 짧은 메모, 혹은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아내는 태도 같은 겁니다. 큰 성취가 아니더라도 작은 의미가 쌓이면 그게 삶의 방향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출근길에도 감사할 만한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은 하늘이 참 맑다. 커피 향이 따뜻하다. 그 짧은 인식이 하루를 달라지게 합니다. 삶의 의미는 그렇게 아주 작은 순간의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공허할 때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정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지, 길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멈춤은 다음 방향을 준비하는 침묵일 뿐이에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듯 공허함이 짙어질수록 그 안에는 새 의미가 움트고 있습니다. 조용히 기다리면 어느 날 그 공허함은 새로운 시작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2부의 끝에서는 이런 마음을 남기고 싶습니다. 공허함은 인생의 결핍이 아니라 내면의 재정비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자신을 다시 만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게 삶의 의미를 찾는 첫걸음이 됩니다. 공허함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그 안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자랍니다. 하나는 외로움, 그리고 또 하나는 불안함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와 연결되지 못한 마음이고, 불안함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마음이죠. 이 두 감정이 겹치면 세상이 멀게 느껴지고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감정들은 사라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받아야 할 신호라는 점입니다. 외로움은 사랑을, 불안은 방향을 찾아달라는 마음의 부탁일 뿐이에요. 마음의 평화는 이 감정들을 없애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품어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그래, 지금은 외롭구나. 지금은 조금 두렵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공허함의 표면에 생긴 균열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공허할수록 사람들은 완벽을 원합니다.
이 공허함을 단번에 없애야 해. 내 인생이 다시 반짝여야 해. 하지만 완벽은 마음이 더 지쳐버리게 하는 신기루일 뿐이에요. 진짜 평화는 완벽함 속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인정한 곳에서 피어납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지금은 방향이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공허함 속에서도 조용히 숨 쉬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삶의 의미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공허한 마음은 종종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는 바쁘게 살고 누군가는 반짝이는 성과를 내는 걸 볼 때 나만 제자리에 머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남보다 늦어도 괜찮아요. 지금 당신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중요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건 결코 멈춤이 아니에요. 마음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삶의 평화는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시작됩니다. 남의 빛이 아닌 자신의 속도로 걷는 걸 허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걸을 때 삶은 경쟁이 아니라 여정이 됩니다. 그 여정에는 실패도 있고 쉬어가는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당신이라는 이야기를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공허함조차 당신의 일부니까요. 공허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방향을 밖이 아닌 안으로 돌려줍니다. 내가 잃은 것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죠. 오늘도 숨을 쉴 수 있고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고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게 이미 선물입니다. 공허함이란 결국 감사를 잊은 자리에서 자라나는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하루의 끝에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느꼈을까? 무엇이 나를 미소 짓게 했을까?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삶의 의미는 거기에서 자랍니다. 거대한 성취도, 이룬 목표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다해 살았다면 그 자체가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 공허함에서 벗어나는 가장 깊은 길은 수용입니다. 세상을, 사람을,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죠. 완벽하지 않은 나를 인정하고 변하지 않는 현실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순간을 그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속의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공허함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그 시간을 통과해야 비로소 사람의 깊이가 생깁니다. 가볍게 웃는 사람보다 한 번은 무너져 본 사람이 더 따뜻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허함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슬픔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더 넓어지고 그 넓음 속에서 진짜 평화가 피어납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건 결국 자신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을 바라며 무엇에 흔들리는지를 아는 것. 그걸 알게 되면
세상의 소음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공허함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내가 나를 다시 배우는 시간이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을 다시 중심으로 이끌어줍니다. 공허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그 감정은 여러 모습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어떤 날은 외로움의 얼굴로, 어떤 날은 무기력함의 옷을 입고 옵니다. 하지만 달라져야 하는 건 그 감정에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예전엔 두렵고 벗어나고 싶었던 감정이 이제는 나를 이해하는 친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면의 성숙이에요. 공허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감정은 흘러가고 공허함도 결국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조용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게 삶의 의미를 단단히 붙잡는 첫걸음입니다. 그 몇 분 동안 누군가의 평가나 세상의 속도를 잊고 그저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가? 무엇을 바라며 살고 있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또 하나의 습관은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생각, 끝없는 비교,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내려놓고 하루하루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죠. 단순한 삶은 가난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삶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걸 압니다. 단순함은 공허함이 들어설 틈을 줄입니다. 지나친 욕심이 줄어들고 지금 이 순간이 선명하게 다가오니까요. 또 하나의 중요한 습관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외의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중심을 되찾는 행위입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감사할 일을 찾아 적어보세요. 오늘은 미소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고맙다. 차 한 잔의 온기가 마음을 녹여줘서 감사하다. 그런 작고 평범한 감사가 삶의 의미를 단단히 묶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쌓이면 공허함이 들어설 자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마음의 초점이 부족한 것에서 이미 가진 것으로 옮겨가기 때문이에요. 공허함을 이기는 힘은 지속성에서 나옵니다. 삶은 하루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쌓으면 그게 인생이 됩니다. 오늘 마음을 돌보면 내일은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작은 날들이 모여 삶의 의미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잘 해야지 보다 계속 해야지입니다. 명상도, 산책도, 감사하는 습관도 꾸준히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자라납니다. 지속적인 평화는 꾸준한 연습 위에서만 피어납니다. 공허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는 걸까? 그 질문이
공허함을 새로운 통찰로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공허함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내면의 메시지입니다.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신호, 삶의 균형이 흔들렸다는 알림이죠.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조용히 귀 기울이세요. 그 속에는 늘 새로운 길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 순간에도 삶은 흘러가고 있고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의미는 그런 순간들 속에서 자랍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공허할 때마다. 사람들은 인생이 멀어진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그건 인생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삶이 묻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너답게 살 준비가 되었니? 그 질문을 들을 때 겁내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공허함이란 결국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통로일 뿐입니다. 삶의 의미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숨쉬는 이 순간에 있습니다. 어제의 후회도 내일의 불안도 내려놓고 오늘의 존재 자체를 바라보세요. 그 안에서 당신은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공허함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삶의 일부이며 우리를 더 깊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허함을 겪습니다. 젊을 때도, 나이 들었을 때도, 사랑받을 때도, 홀로 있을 때도, 공허함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에서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공허함이 찾아올 때마다 그 안에서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무엇이 나를 이렇게 비워놓았을까? 내 마음이 지금 어떤 것을 잃었을까? 이 질문은 고통을 줄이는 대신 마음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공허함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다시 세우는 조용한 교사가 됩니다. 공허함은 종종 우리에게 멈춤을 요구합니다. 너무 오래 달려온 탓에 마음이 숨을 쉬지 못했을 때, 그때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공허함은 사실 쉼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삶이 멈춘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빨리 달리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잠시 멈추어 조용히 스스로를 안아주세요. 괜찮아. 잠깐 쉬어가도 돼. 그 한마디는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공허함이 더는 무겁지 않고 이해받은 감정으로 변하죠. 공허함 속에서도 삶은 여전히 흘러갑니다. 아침이 오고 햇살이 들고 작은 일들이 우리 곁을 스쳐갑니다. 그 흐름을 붙잡아 보세요. 식탁 위에 놓인 빵 냄새, 창가에 걸린 햇빛, 누군가의 짧은 안부 인사, 그 모든 것이 의미입니다. 삶의 의미는 거대한 계획이나 목적 속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공허할 때일수록 작은 것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게 마음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건 공허함은 나만의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그 길을 지나갑니다. 다만 어떤 이는 그 공허함을 통해 성장하고 어떤 이는 그 속에서 스스로를 잃습니다. 차이는 태도입니다. 공허함을 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배우려는 태도, 그 태도 하나가 인생의 깊이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공허함이 찾아왔을 때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세요. 그건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인간다움의 증거입니다. 마음이 느낄 수 있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공허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다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감정의 폭이 넓다는 건 그만큼 삶을 깊이 경험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공허함을 수용한다는 건 삶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모든 날이 기쁨으로 채워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비어 있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죠. 그러니 공허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머물러 보세요. 조용히, 그러나 깊게.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건 나라는 존재가 더 단단해지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느껴지는 이 공허함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누군가의 부재, 무너진 기대, 혹은 자신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늘 사랑의 흔적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진심으로 원했기 때문에 그만큼 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다면 공허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공허함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이제 그 공허함을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여 보세요. 비어있음 속에서도 의미가 있고 멈춤 속에서도 성장이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완전하지 않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건 사실 특별한 목표를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단순한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공허함은 종종 하루의 의미를 잃었을 때 찾아옵니다.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때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그날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모르겠을 때, 그럴 땐 삶의 크기를 줄여보세요. 오늘 하루라는 아주 작은 단위로요. 어제도 내일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하루에 집중해보는 겁니다. 의미 있는 하루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소 짓게 한 일,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했던 순간, 그게 전부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나는 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는가? 오늘 내 마음은 조금이라도 고요했는가? 그 두 가지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날은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의 공통점은 자신을 잊고 산다는 겁니다. 늘 남을 위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를 뒤로 미루고 살아온 사람들일수록 공허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려면 먼저 자신을 되찾아야 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하루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한 번쯤은 숨을 고르고 오늘은 조금 더 온화하게 살아보자.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자.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 한 줄의 다짐이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삶의 의미는 방향에서 비롯됩니다.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 더 멀리 돌아가게 되죠. 공허함은 종종 방향을 잃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잠시 멈춰서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내가 향하는 곳이 정말 내 마음이 원하는 곳일까? 그 질문이 당신을 다시 삶의 중심으로 데려다 줍니다.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또 하나의 태도는 작은 일에 진심을 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인사, 식사 한 끼를 준비하는 마음,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 한마디, 그 속에 진심이 담기면 그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삶의 한 장면이 됩니다. 진심은 늘 흔적을 남깁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혹은 나 자신의 마음 속에 그 흔적이 쌓일수록 삶은 점점 의미를 잊게 됩니다. 공허함은 때로 삶이 결과 중심으로 흘러갈 때 찾아옵니다. 무엇을 얻었는지, 얼마나 잃었는지에만 집중하면 과정의 온기를 잃게 되죠. 의미 있는 하루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길을 걸을 때도 그 순간의 감각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그게 바로 삶의 의미를 사는 것입니다. 공허함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욕이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사는데. 하지만 그런 비교는 마음을 더 비워버릴 뿐입니다. 삶의 의미는 남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단단한 것입니다.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할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루의 의미는 완벽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가끔은 힘들어도 좋습니다. 때로는 멈춰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가려는 그 마음입니다. 삶의 의미는 늘 그 마음 안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건 결핍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입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무언가를 그리워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길어지면 그 감정은 점점 공허함으로 변합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마음 한쪽이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 그건 단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공허함을 달래려면
먼저 그 외로움을 인정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삶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괜찮아. 지금 나는 외로워. 이 한마디가 마음을 한결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 말 안에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없애려고 너무 많은 걸 시도합니다. 새로운 일을 만들고,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를 배우며 그 공백을 메우려 하죠.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피곤해집니다. 공허함은 무엇이 부족한가 보다, 무엇이 과한가를 알려주는 감정입니다. 너무 많은 생각, 너무 많은 기대, 너무 많은 의무 속에서 마음이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위로는 덜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조용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혼자 있는 순간이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게 느껴질 때, 그때 마음은 비로소 자신과 다시 연결됩니다. 외로움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겁니다. 처음엔 낯설고 아프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서 고요한 힘이 자랍니다. 그 힘은 다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자신에게서 오는 위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결핍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잃었던 자기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시간이에요. 누군가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나로 존재할 수 있을 때, 그 고요 속에서 삶의 의미가 다시 피어납니다. 공허함이 가장 깊어질 때, 마음은 자주 사랑을 떠올립니다.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억은 아프지만 동시에 따뜻합니다. 그건 내가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증거니까요. 사랑이 지나간 자리엔 늘 공허함이 남지만 그 공허함 속에는 여전히 사랑의 잔향이 머뭅니다. 그 잔향을 느끼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나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 말은 외로움을 견디게 해주는 가장 강한 위로가 됩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빈틈을 남깁니다.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은 마음, 다 이루지 못한 꿈, 언제나 조금 부족한 사랑. 하지만 그 빈틈이 있기에 우리는 더 아름답습니다. 그 빈틈이 빛을 통과시키고 그 빛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공허함을 느낀다는 건 삶이 나에게 여전히 가능성을 남겨두었다는 뜻이에요. 아직 무언가를 꿈꿀 수 있고, 다시 웃을 수 있고, 누군가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다는 증거예요. 외로움은 때로 가장 정직한 거울이 됩니다. 그 속에는 당신의 진짜 마음이 비칩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 가장 외로웠을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마음의 중심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 외로움이 말해주는 건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관계, 당신이 꿈꾸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공허함은 방향을 잃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미 의미를 향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공허함을 이기는 사람은
자신을 따뜻하게 안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보다 스스로 건네는 위로가 더 깊다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괜찮아.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말을 자신에게 해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공허함을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공허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삶의 결이 되는 거예요. 공허함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타인의 슬픔을 이해하고 누군가의 외로움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삶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깊은 의미입니다. 공허함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고요가 남습니다. 그 고요는 처음엔 낯섭니다. 소리가 없고 움직임이 없으니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건 세상의 소음이 사라져야만 들리는 아주 작은 마음의 속삭임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 바로 내면의 목소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살아서 듣지 못했을 뿐이에요. 내면의 목소리는 늘 존재합니다. 그건 크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부드럽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칠 때처럼 살며시 그러나 분명하게 말을 건넵니다. 지금은 쉬어야 해. 이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그냥 괜찮다고 말해도 돼. 이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삶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먼저 멈춤이 필요합니다. 계속 움직이는 마음에서는 진짜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명상처럼 혹은 그냥 가만히 호흡만 느끼는 시간이어도 좋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흘려보내세요. 그중 일부가 진짜 마음의 언어가 되어 돌아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때 중요한 건 판단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건 옳아. 이건 틀렸어.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다시 다튑니다. 그저 듣는 거예요. 마치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처럼, 아,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구나. 이런 태도로요. 마음을 판단하지 않으면 마음은 솔직해집니다. 그때부터 진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종종 아주 사소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날은 오늘은 조용히 있고 싶다. 어떤 날은 이건 조금 다르게 해보고 싶다. 이런 미세한 감정의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무시하곤 하죠. 그건 게으름이야.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마음의 신호를 외면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결국 공허함으로 돌아옵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건 자신과 다시 신뢰를 쌓는 일입니다. 마음이 한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 뜻을 존중할 때 비로소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만큼이나 자신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존중할 때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해집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초조해하지 마세요. 그건 마음이 조용히 쉬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 고요함조차도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은 늘 뭔가를 말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레 다시 열립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항상 진실합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늘 달콤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외면하고 싶을 만큼 불편한 진실일 때도 있습니다. 이 길은 나에게 맞지 않아.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 이런 깨달음은 아프지만 그게 바로 성장의 시작입니다. 진실을 직면하는 용기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는 건 자신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누구의 말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죠. 그건 때로 외롭지만 가장 자유로운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비로소 진짜 의미가 피어납니다. 삶의 의미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건 언제나 당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공허함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공허함은 어둠처럼 찾아옵니다. 하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불빛 하나가 더 선명하게 빛나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행복이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빛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작은 빛들이 여전히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그 빛을 찾는 일이 공허함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에요. 작은 기쁨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고 불안한 마음은 그걸 보지 못합니다. 눈앞에 할 일과 걱정이 마음을 가려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조금 천천히, 조금 느리게 하루를 살아보세요.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햇살에 비친 먼지의 춤, 차 한 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누군가의 짧은 미소 같은 것들, 그건 아주 작지만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불씨입니다. 공허함에 빠져 있을 땐 내 인생엔 더 이상 기쁨이 없어 라고 느껴지죠. 하지만 그건 없어서가 아니라 느낄 틈이 없어서입니다. 기쁨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크고 완벽한 행복만을 찾느라 그 작은 행복을 지나쳐버린 것뿐이에요. 오늘 하루 아주 사소한 한 가지에 마음을 기울여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길가의 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다. 그 한 줄의 인식이 삶의 감각을 되살립니다.
삶의 의미는 거대한 성취보다 감각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는 다시 현실 속으로 돌아옵니다. 공허함은 마음이 현실에서 멀어졌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시 현재로 불러오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감각 하나만으로도 삶은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기쁨은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일수록 스스로 작은 행복을 만들어 보세요. 좋아하는 향을 피우고, 책 한 장을 읽고, 음악을 한 곡 들으며 눈을 감아보는 것. 그 짧은 순간이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행복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늘 작습니다. 공허함 속에서 작은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삶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하루가 아니라 작은 기쁨이 쌓인 하루가 결국 의미 있는 하루가 된다는 거려. 그 기쁨은 반드시 누군가와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느껴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건 마음이 스스로 빛을 내는 순간이에요. 기쁨을 회복하려면 비교의 습관을 멈춰야 합니다. 비교는 기쁨의 빛을 가립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견주기 시작하면 감사 대신 결핍만 남습니다. 행복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 내면적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질문 하나로 마음의 초점이 바뀝니다. 작은 기쁨을 느낀다는 건 삶을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작은 감각에서 시작되니까요. 따뜻한 햇빛을 느끼며 아, 살아있구나. 이 한마디가 마음속에 스며들 때 그건 단순한 순간이 아니라 삶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공허함은 결국 기쁨의 감각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감각을 되찾는 일이 곧 회복이에요. 오늘 하루 작은 기쁨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한 가지가 당신의 마음을 다시 세상과 연결시켜 줄 거예요. 삶의 의미는 거창한 사명감이 아니라 작은 기쁨을 놓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자라면 삶은 서서히 따뜻한 빛으로 물듭니다. 공허함은 더 이상 두려운 어둠이 아닙니다. 그건 빛을 더 또렷하게 보게 만드는 고요한 배경이 될 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길이 아닌 누군가가 그려놓은 길을 따라 걷죠. 그건 더 안전해 보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이 길의 끝에 내가 있을까? 공허함은 바로 그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기준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삶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방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삶의 신호입니다. 나답게 산다는 건 뭘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평생에 걸쳐 답을 찾아야 하는 물음입니다.
나답게 산다는 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는 용기이자 내가 선택한 방향에 스스로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그건 세상에 맞추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의 색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만의 빛을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그 빛을 감추는 법을 배웁니다. 너무 튀지 마. 남들처럼 해. 안정적인 게 좋아. 그 말들이 쌓이며 자신의 빛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공허함이라는 그림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죠. 그건 마음이 말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나는 나로서 살고 싶어. 공허함은 종종 진짜 나로부터 멀어졌을 때 찾아옵니다.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쯤 그 길을 돌아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힘입니다. 다시 자신을 향해 걷는 용기.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나답게 산다는 건 완벽한 자아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모난 부분, 부족한 부분, 다른 사람과 맞지 않는 부분, 그 모든 것이 나를 이루는 일부입니다. 그걸 감추려 할수록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 진짜 자유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공허함은 자신을 비난할 때 커지고 이해할 때 작아집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도 나답게 살아가고 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존재의 선언이에요. 삶의 의미는 그런 선언 위에 세워집니다. 나답게 산다는 건 세상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일입니다. 남의 기대에서 벗어나고 비교에서 벗어나며 자신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 남보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 길이 나의 길이라면 그건 결코 늦은 게 아닙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의미는 찾아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하루라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삶의 의미를 묻는 건 결국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라는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질문의 답은 거대한 목적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이해시키고 한 사람에게 미소를 짓게 하고 어느 한순간 자신을 따뜻하게 감쌀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존재의 이유입니다. 의미란 그렇게 작고 조용한 일상의 조각으로 존재합니다. 공허함은 삶의 의미가 사라져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의미를 잊었을 때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늘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순간, 조용히 자신을 다독이는 순간, 그때마다 삶은 스스로 의미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삶의 깊이는 얼마나 많은 것을 얻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진심이 깊을수록 삶은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결국 자신을 이해하려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답게 산다는 건 결국 공허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왜냐면 공허함은 나를 다시 나로 되돌려주는 통로이니까요. 그 길을 걸어온 사람은 압니다. 공허함의 어둠 속에서도 언제나 조용한 빛이 있다는 것을. 그 빛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 그런 날이 찾아옵니다. 무엇을 해도 가슴이 설레지 않고 무엇을 이뤄도 마음이 비어있는 날. 그런 날이 오래 이어질 때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바로 삶의 두 번째 시작입니다. 삶의 의미를 묻는 사람만이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의미를 묻지 않는 삶은 단지 흘러가는 시간일 뿐이니까요. 공허함은 바로 그 물음의 서막이에요. 지금까지의 길을 계속 걸어도 괜찮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 그 물음은 괴롭지만 동시에 가장 순수합니다.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진실이 자라납니다. 평화는 공허함이 사라질 때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공허함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을 때 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빈자리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 자리는 때로 외로움이 되고 때로 그리움이 되며 어떤 날엔 의미로 변합니다. 그 자리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함께 살아가세요. 그 공간이 바로 당신의 인간다움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삶의 평화는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 역시 나의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수용은 체념과 다릅니다. 체념은 포기지만 수용은 이해입니다. 이 또한 삶의 일부야. 그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을 때 마음은 세상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공허함을 견디는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그는 안다는 거예요. 모든 기쁨은 덧없고 모든 슬픔도 지나간다는 걸. 그래서 더 조용히 웃고 더 따뜻하게 사람을 대합니다. 삶을 가볍게 다루는 게 아니라 그 무게를 알기에 부드럽게 대하는 겁니다. 그 부드러움이 바로 평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잃고 무언가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결국 나를 더 넓게 만듭니다. 상처가 남긴 흔적이 결국 내 마음의 결을 만들어주죠. 공허함을 경험한 사람은 삶을 더 깊이 이해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무너져 본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너짐을 견딘 사람만이 진짜 단단함을 압니다. 삶의 평화는 가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옵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완벽하게. 이 욕망은 끊임없이 마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삶의 본질은 채움이 아니라 머물미라는 걸.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숨을 쉬고 바라보고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삶입니다. 삶은 늘 완벽하지 않습니다. 기쁨 속에도 슬픔이 있고 성공 뒤에도 외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인간의 리듬입니다. 기쁨과 슬픔, 충만함과 공허함이 교차하며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그 리듬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함께 춤추세요. 삶은 음악과 같아서 멈추려 하면 어긋나고 흘려보낼 때 조화로워집니다. 진짜 평화는 모든 걸 해결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걸 이해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고 타인을 조금 더 이해하려 합니다. 그 마음이 세상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순간이 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편안한 순간. 바람이 불고 햇살이 스며드는 그 평범한 시간 속에서 이유 없는 미소가 지어질 때 그건 더 이상 의미를 찾지 않아도 되는 순간입니다. 삶이 이미 의미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평화가 오면 당신은 더 이상 공허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의 그림자이자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삶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살아있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느낄 수 있을 때 공허함은 사라지고 조용한 평화만이 남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마지막 선물. 삶을 이해하게 된 사람에게만 오는 고요한 빛입니다. 당신의 평온한 하루를 위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